올해 4기였죠. 2020년도부터 쭉 해왔던 기수로 치면 이번이 딱 10기입니다. 10번째 기수인데 2주 동안 진행을 했던 슬렁슬렁 기획하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렁슬렁 기획하기는 저의 필요에서부터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2020년도부터 문화기획이라는 것을 하게 됐고 그 전까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영화 연출을 전공해가지고 영상 쪽으로도 작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3, 4년 차 이제 문화기획을 하고 공모 사업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좀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선취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렇다면은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들과 더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더불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좀 나중에 해야 될 것들, 올해 해야 될 것들, 내년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생각해낸 게 슬렁슬렁 기획하기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지원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4주의 모집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건데 2주도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모집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총 7명의 참가자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1, 2, 3일 차는 늘 하던 관계 디자인 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살로 플레이리스트라든지 살로 체조라든지 살로 문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일차 때 이때부터 저희가 슬렁슬렁 기획하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은 이제 나의 삶 연대기를 진행을 했어요. 나의 삶 연대기는 이제 내가 했던 경험과 능력들을 좀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일단은 연령대별로 좀 나눴어요. 그리고 행정의 결과 보고서를 쓰는 것에 약간 영감을 받았었는데 그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라는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능력, 객관적인 능력을 신장시켰어. 대학 졸업이든 자격증을 땄던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이 올라갔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량적 평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 평가는 나의 감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뭔가 사회생활에 대해서 많이 적응을 했다거나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정성적 평가로 이제 분류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가 생각한 유년 시절에서부터 그다음 지금까지 고민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휴식을 가졌습니다. 쉬는 날이 하필이면은 그 청년의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참가자들은 그런 행사에 참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때까지 쭉 참여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일종의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킨다는 개념으로 저희도 이제 가서 참석을 하고, 그래도 거기서 만났던 다인님도 계셨고 성우님도 계셨고 유롱님도 계셨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관계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기도 했고 해서 의미가 있었다 총체적으로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일차부터 6일차를 대략 1주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편백자연 휴양림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캠핑을 했습니다. 나의 근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막연한 것보다는 당장 내년에, 그 다음에 3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나의 근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긍정적 자기 객관화라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큰 전지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나의 역량, 나의 어떤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붙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나의 긍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붙이는데, 쭉 붙이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넘게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보이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직접 작성해서 붙여주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은 내가 적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남이 적어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긍정적 자기 객관화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 중에 하나거든요. 그 도시의 삶은 제가 그렇게 느껴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비상식적인 경쟁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보이고 그것과 늘 항상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능력들마저도 평가절하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과 늘 항상 비교하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어떤 나의 능력치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자기 객관화는 너무 올려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무 낮게도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나의 능력,
요거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도움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능력들은 내가 적은 포스트잇 밖에 없는데 그 여백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관찰해서 그런 것들을 좀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남에서 맺은 관계로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좀 더 좀 자존감을 회복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더불어서 남에 대한 기억들을 좀 좋게 만들기도 하고. 자, 그런 식으로 긍정적 자기 객관화가 끝나면요, 당장할 기획서 작성하기라는 프로그램인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나의 꿈은 저만치 있더라도 저만치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뭘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 당장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끝나고 갔을 때 당장 뭘 해야 될지를 좀 결정하고, 당장할 기획서 그 다음 스텝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이제 기획서는 발등에 불 떨어뜨리기라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내가 올해 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라이브하게 진행을 했고요. 팔러 인스타를 통해서 라인업들을 쭉 소개를 하고, 그 라인업의 순서대로 올해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어떤 다짐들을 이제 영상화하는 발등에 불 떨어뜨리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기획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들이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보다 좀 더 많은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쳐내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조금 버거워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 같은 것들을 잘 매칭시키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이제 2020년도부터 저희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4년 차거든요.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해서 4년 차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촌라이프 사업에 올해 자부담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10%가 자부담이 들어가게 됐는데, 자부담이 갑자기 생기게 된 어떤 이유를 찾아보니까 어떤 단계에서 제가 듣기로는 의외 단계였다고 합니다. 이제 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놀고 먹고만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뭔가 부담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부담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자부담은 오롯이 저희 운영하는 팀들의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그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조건들이 다른 지역에는 있거든요. 청년 마을들도 있고, 도 단위의 청년 마을들도 있고, 살아보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집 경쟁에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의 청년들이 남해로 왔다, 이 정도의 어떤 수치가 아니라 이 청년들이 내려와서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도 되게 저희가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남해에는 청년 한 명이 내는 어떤 효과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는 고등학교라든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에 없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는 것이죠. 지역에서 모임을 운영한다거나 축제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남해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좀 알렸어야 되는데, 행정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정착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이 남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고 있다, 그런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 이 촌라이프의 성과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촌라이프 사업이 2020년도에 청년 친화도시 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사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한 단계 나아가는 지점들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촌라이프 사업 자체는 좀 유지되더라도, 그렇다면 그 촌라이프 이후에 뭔가를 더 지원하는 사업들을 새롭게 기획한다거나 그 사업들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 그것이 이제 4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놀다 가게 만드는 것은 이 시스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이 없는데 뭐 다시 서울 갈 수밖에 없죠. 요거는 이제 참가자 청년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건데, 기획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을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고, 그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덜했다. 그 사주 프로그램의 모집 실패는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기획,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획,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하고 탄탄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할애하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만큼 이 우리가 만든 기획을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을까? 그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도 비슷하게 필요하구나. 기획 단계에서의 드리는 에너지와 모집 단계에서 드리는 에너지가 비슷해야지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청년 마을의 숫자들도 적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모집이 수월했던 것이지 우리가 좀 안일했던 부분이 좀 후회가 되고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